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 제 채널이 주로 이제 공대 석박사 도전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공대니까, 공대는 다들 아시다시피 남초 조직이죠. 남자가 많은 곳인데, 오늘은 특히 여하구님께서 자신의 유학 관련 고민을 보내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좀 특별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공대는 말이죠, 여하구들을 굉장히 잘 아껴주고 소중히 생각해 줘야 되는 문화가 있죠. 아시죠? 예, 제가 나왔던 공대도 과에 전 한국에서 이제 그 공대 나왔는데 기계과 나왔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근데 제가 나왔던 한국 학부에 여자가 딱 한 명 있었어, 딱 한 명. 그래서 그 여학생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남자애들이 그 여학생 오는 자리에 방석을 깔아주고 옆에 주변을 싹 치워줍니다. 싹 먼지 싹 치워주고. 그래요. 그렇게 딱. 그리고 강의 어떤 애들은 막 이렇게 점심 때 이렇게 샌드위치나 커피 갖다 주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항상 여하구들을 잘 챙겨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게 제가 나온 학부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읽어보면 이분이 오랫동안 제 영상을 봤다고 하는데 처음 댓글을 남긴다고 하십니다. 처음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댓글 안 남기는 사람들이 댓글을 남길 때는 굉장히 어떤 힘든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채널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딱 봐도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읽어봅시다. 일단 미국 박사 원서를 다 작성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대요. 잘 되길 바래요. 잘 되길 바라고. 근데 고민이 있는데, 고민이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좀 응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미국 박사 원서를 작성할 정도면 굉장히 똑똑한 여성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여성분인데, 남자친구가 건설 회사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고졸이에요. 자, 고졸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 엘리트 미국 박사를 준비하는 여성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본인도 아시죠? 제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지. 본인도 아마 본인 부모님한테 맨날 이렇게 들들 볶일 거예요. 뭔지는 알겠습니다. 자,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 의하면 이제 여자가 공부를 많이 하면 안 좋다라고 이제 한국 부모님들 많이 얘기하시죠. 거기다가 이 유교 중심적인 학벌 사회인 이 코리아에서 이 미국 명문대 박사를 준비하는 엘리트 여성이 고졸 남자친구를 사귄다고 하니까 이 부모님이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님을 좀 격려해주고 싶고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격려합니다,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격려를 좀 해주고 싶고, 자, 일단 제 삶에서 만난 이런 케이스들을 일단 먼저 알려드릴게요. 진짜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군대 동기가 이랬어요. 제 군대 동기가, 제가 이제 한국에서 군대를 나왔는데 군대 훈련소에서 제 옆자리에 앉아있다기보다 누워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군대 훈련소에서 하루 종일 훈련하고 그 훈련소 내무실에 이제 누워서 자는데, 내 왼쪽에서 누워서 자던 친구가 갑자기 키도 막 되게 커. 키도 한 180 넘는데 등치도 막 있고 완전 근육질인 그런 애가, 남자답게 생긴 애가
갑자기 막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훌쩍훌쩍.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자친구 너무 보고 싶은데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자친구 뭐 보고 싶은 건 다 그런데 여기 여자친구 없는 사람이 어디냐고. 다들 여자친구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서글프게 우니?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면 서글프게 울었다니까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서글프게 울어?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그때가 이제 훈련소니까 군대 간지 제가 한 달도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막 울면서 여자친구가 이제 결국 여자친구와 비극적으로 끝나게 될 것 같아서 그런 예감이 들어서 자기가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나는 사실 고졸이야 그런 거야. 그리고 훈련하면서 이제 잡담하면서 좀 들었는데 너는 이제 대학생이라며. 제가 그때 군대 이제 휴학하고 군대 2학년 휴학이었나 내가 2학년 휴학하고 왔으니까 훈련소에서 자기소개할 때 사회 얘기하죠. 무슨 나 서울에 있는 무슨 대학교 기계과 2학년 휴학하고 왔고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친구는 항상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학벌이 안 좋은가 보다 했는데 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고졸이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자기 여자친구가 서울에 있는 명문 여대, 서울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명문 여대가 있죠. 그 학교 출신들이 또 들으면 괜히 또 훌리건이 양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대라고만 얘기할게요. 그 서울에 있는 명문 여대에 그 여대생과 자기가 사귄다는 거예요. 딱 봐도 좀 감히 느낌이 제일 안 좋았어요. 왜냐면 이제 한국의 학벌 사회 속에서 이 명문 여대생과 이 고졸이 사귄다. 그리고 얘는 군대로 왔어.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으로 이게 비극적으로 끝나겠다라고 느낌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사실 얘기해 주진 않았어요. 얘기해 주지 않고 그냥 원래 제 성격이 이렇게 남의 말에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사람한테 나쁜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대머리한테 너 대머리야 이런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근데 아니야 다를까 훈련소 끝날 때쯤에 이제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비극적으로 헤어졌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이 학벌이라는 거는 이게 한국은 신분 사회예요. 지금 조선이 망한 지가 꽤 됐죠. 하지만 조선왕조 500년간의 그 신분 사회가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굉장히 현대적인 국가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분 개념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게 뭐냐면 학벌과 돈이에요. 그래서 학벌과 돈이 많은 사람은 이제 양반이고 학벌도 낮고 돈도 없는 사람들은 이제 천민이라는 그 사상이 아직도 한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학벌에 대한 특히 이제 조선의 유교적 뿌리가 남아있는 한국에서 남자가 학벌이 낮고 여자가 학벌이 좋다는 것은 굉장히 이루어지기 힘든 사랑입니다. 일단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지만 제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자, 이루어진 사람들은 왜 이루어졌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군대에서 만난 제 친구는 제 친구가 키가 180이 넘는 그 근육질의 굉장히 잘생긴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 여자가 얼빠였던 거야. 얼굴이 잘생겨서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잘생기고 등치도 크고 키도 180 넘고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여자가 남자의 허울을 보고 이제 반한 거죠. 잘생기고 키 크고 근육질이고 아주 그냥 멋지게 생겼으니까 사귄 거죠. 하지만 이제 군대 갈 정도로 되면 이제 남자도 나이가 먹고 여자도 나이가 먹고 철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랑 결혼을 꿈꿔야 되는데
이제 제가 제 군대 동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개털이었어요. 쥐뿔도 없었어요. 쥐뿔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나이가 들면서 이 사람이랑 함께 할 수 없다. 나가 된 거죠. 왜냐면 이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려면 사회적 지위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친구가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가난하고 학벌이 없고 여자는 부자이고 학벌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사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관계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그래서 깨졌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를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제 친척 누나예요. 제 친척 누나. 자, 제 친척 누나인데 이 누나 같은 경우는 좀 먼 친척이에요. 먼 친척이고요. 이 누나 같은 경우는 이 누나 같은 경우는 지방대를 4년제 지방대를 나왔어요. 지방대 나온 제 먼 친척 누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누나가 친척 누나가 이제 제 방송을 듣고 되게 기분 나쁘면 안 되는데 친척 누나여도 솔직하게 이제 객관적이어야죠. 이제 제 친척 누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키가 좀 작고 얼굴이 좀 예쁘지가 않고 그리고 좀 살도 많이 쪄가지고 좀 뚱뚱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자로서 별품이 없는 게 볼 일이 없는 게 저희 친척 누나인데 이 누나가 거기다가 학벌도 별로 뭐 4년제 나왔긴 했지만 지방대였어요. 지방대. 그래가지고 저희 친척 누나가 그 지방에 내려가서 어디 마을 금고 같은 조그만한 그 은행이 이름이 뭔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무슨 마을 금고 같은 조그만한 데서 그냥 은행원도 아니고 그냥 그 마을 금고의 직원으로, 그래서 서무 직원으로 이런 거 있잖아, 막 서류 프린트해오고 막 이런 그런 데 취업해가지고 이렇게 다녔는데 저희 친척 누나의 부모님은 나름 자기 딸이 제일 예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4년제 나왔다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척 누나가 남자친구가 생긴 거야. 그래서 데려왔어요. 설날 때 데려왔는데 그래도 가족도 먼 친척들 다 모였을 때 한번 봤는데 남자가 키가 187인 거예요. 187. 제가 왜 그 사람 키를 기억하냐면 그때 그 누나가 뭐라 그러냐면 정우성이랑 키가 똑같아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 그럼 하여튼 그때 내가 검색해봤을 때 정우성 씨가 키가 187cm인가 그러잖아. 맞나? 틀릴 수 있어. 제가 기억이 하여튼 그래서 정우성 씨랑 키가 같다라고 해서 막 그렇게 자랑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어쨌든 이 형님이 왔는데 근데 키가 187에 어깨 떡 벌어지고 되게 잘생긴 거야. 진짜 존잘남. 그래가지고 내가 또 느꼈죠. 친척 누나가 지금 키도 작고 뚱뚱하고 그런데 187에 존잘남을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다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여튼 제가 고민을 했는데 이 남자가 고졸인 거야. 고졸이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키는 187에 잘생겨서 존잘남이에요. 그래서 이 누나가 이 누나도 얼빠구나. 잘생기면 그냥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결혼을 하더라고요.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나 같은 경우는 이 형님가 잘 될 근거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를 남자가 가지고 있었어요. 남자가 키가 크고 키 187에 존잘남이고 어깨도 떡 벌어지고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테니스, 축구, 농구, 볼링, 이런 운동, 수영, 이런 거 하여튼 온갖 운동은 다 해가지고 몸이 그냥 무슨 운동선수 같아요. 그리고 되게 잘생기고. 그러니까 이 누나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가졌기 때문에 이 학벌의 차이가 나도 이 결혼에 꼴이 날 수가 있었던 게 여자가 봤을 때 남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멋진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루어진 케이스. 자, 알겠죠? 여자가 봤을 때 뭔가 우러러볼 수 있는 남자의 뭔가 있었기 때문에 키도 작은 누나가, 뚱뚱한 누나가 이 187의 몸매 탄탄한 존잘남을 만나니까 결혼을 결심했다는 거죠. 자, 아시겠죠? 친척 누나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 얘기해 볼게요. 이 세 번째 케이스는 제가 한국에 다녔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교회에 제가 친한 자매분이 있었어요. 저랑 동갑내기 자매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약대를 나오고 약사예요. 자, 약대 나오고 약사면은 여자로서 굉장한 엘리트죠. 굉장한 엘리트인데, 이 교회 자매분, 제 교회 동기죠. 이분이 자기보다 나이가 12살이나 많은 고졸이랑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자매가 약사에다가 얼굴도 예쁘게 생겼어요. 얼굴도 예쁘다기보다는 멀쩡하게 생겼어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키도 작고 삐쩍 마르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12살 많은 형님이랑 결혼한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약사가, 얼굴 이쁘장하게 생긴 약사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고요. 집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네 엄마가 이 남자랑 결사반대하면서 막 하여튼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결국엔 결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는지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 교회 동기 자매 같은 경우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아주 착실하게 하는 자매였는데,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이 집안에서는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있고, 부모님이 또 얘가 약사까지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세상적으로 약사 해야 된다, 뭐 명문대 가야 된다, 얼마나 이렇게 들들 볶았겠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마음이 굉장히 차가운 가정에서 이제 마음의 정서가 완전 폐허가 된 상태였던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형제님이 나이가 12살 많고 고졸에다가 삐쩍 말라가지고 키도 작고 아무것도 가진 건 없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건 없는 형님이었는데, 직장도 정말 변변치 않은 뭐 그런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약사랑 결혼하게 된 거예요. 자, 그 근본 원인을 잘 봐야 돼. 근본 원인은 뭐냐면, 이 형님이 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제가 그 형님이랑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때 가끔 만났는데, 그 형님이 왜 기도를 했냐면, 너무 가진 게 쥐뿔도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고졸에다가 가난하고 외모도 볼품 없고 이 세상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새벽 기도 다니면서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참고로 그 형의 기도 제목은 이제 결혼하게 해주십시오랑, 이제 왜냐면 그때 나이가 너무 많은 형님이었어요. 노총각, 독고 노총각이었는데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뭐, 그러니까 직장도 변변치 않고 뭐,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 뭐 결혼하게 해주십시오랑, 그 다음에 자기 직장에서 안 잘리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생존을 위한 어떤 철저한 그 뭐랄까 삶의 아픔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기도로 이제 해결하고 있는 뭐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나? 이 자매가 그 형제님이랑 새벽 기도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사이가 되다가 결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필요했던 거는, 그 자매는 돈도 많고 학벌도 되고 약사고 직업도 빵빵하고 부족한 게 없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은 거야. 너무 차가운 가족 문화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자매님이 이제 이 형제님이 대화할 때 오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이 형제님이 맨날 축복해 주거든요. 축복합니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오빠가
너무 그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거야. 너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대해 주니까 그거에 홀라당 반해가지고 약사의 부잣집 딸이 결혼한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이게 사실 약간 사람들이 알면 배 아픈 얘기인데, 그래서 약사의 부잣집 그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형님은 지금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셔터맨이라고 하죠. 셔터맨. 약사인 와이프의 그 출근길에 이제 차로 대다주고 약국으로 이제 출근시키고 셔터문 올려주고, 그 다음에 자기야 오늘 하루 열심히 해 하고 이제 집에 가서 노는 이런 꿀 같은 삶을 사는 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약국 문 닫을 때 이제 셔터 닫아주는 그런 관계죠. 자, 근데 이런 삶을 보고 어떤 남자분들은 저거 진짜 꿀이다, 나도 저런 여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남자분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제가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 봤던 커플인데, 실리콘밸리에 그 굉장히 유명한 명문대가 있잖아요. 그 명문대, 그 세계적인 명문대가 있는데 거기 그냥 학과도 아니고 의대를 나오십니다. 의대. 실리콘밸리에 있는 최고 명문대에 의대를 나온 여성분이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하겠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얼마나 자존심도 세고 잘난 분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한평생 공부를 좋아하고 잘난 여자분들 중에 의외로 이제 소위 말하는 좀 나쁜 남자, 양아치들을 좀 좋아하는 그 분들이 좀 계세요. 이분도 좀 그랬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한평생 착실하게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 최고 명문대를 나오고 거기 의대를 나오신 여성분인데, 한평생 그렇게 가정교육을 잘 받고 모범생 같은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게 뭔가 삶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에 이제 사는 한인 여성분인데, 그렇게 한인 2세죠. 2세분인데 우연히 이제 한국에 놀러 갔다가 한국에서 양아치를 만난 거야. 한 양아치 남자를. 그래서 고졸이랑 결혼했어요. 진짜로 결혼한 거야. 실리콘밸리 최고 명문대를 나온 의사 한인 여성분이 한국에 우연히 놀러 갔다가 고졸 남성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근데 딱 봐도 이 남자가 되게 복 받았고 땡 잡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의외로 이분들의 삶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적반하장으로 본인이 그렇게 고졸이고 가진 것도 없이 이런 명문대 의대 나온, 그것도 미국의 세계 최고 명문대 의대 나온 여자랑 결혼했으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 남자가 뭐 정말 그 정신세계가 너무 남자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자랑 결혼해놓고 이제 굉장히 유교적으로 아주 가부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어디 이렇게 남편한테 이렇게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성분이 너무 이렇게 기가 세고 너무 남자다 보니까 이 여성분이 눌려가지고, 아니 고졸 남자인데 이 여자분이 오히려 막 이렇게 어찌할 줄 모르고 막 맞춰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고졸이니까 미국에 건너와서도 영어도 못하겠죠. 영어도 못하니까 그냥 계속 한인타운 위주로 전전거리면서 사시다가 나중에 이 남자분이 뭐 미국에서 뭐 사업도 해보려고 이제 와이프가 벌어온 돈으로 좀 뭐든 구멍가격 내보고 막 그랬는데 이게 영어가 안 되니까 다 말아먹고, 결국에는 이제 이 남자가 자기 한국 가서 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또 이렇게 쩔쩔 이렇게 몸매다가 쩔쩔매다가 결국에는 한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살다가
하여튼 이렇게 여성분이 사실 미국에 있었으면은 굉장히 미국에서 의사고 너무 이렇게 인생이 잘 풀렸을 텐데 이제 남편이 영어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국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자분께서 이제 미국에서 명문대 의대를 나오고 막 그렇게 그 미국 의대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난 분인데 한국에 가게 되니까 여자분이 굉장히 불행하게 된 거예요. 불행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분이 결국 이혼하게 됐어요. 이혼하게 돼가지고 여자분이 이제 뭐 가진 거 다 잃고 젊음도 잃고 경력도 잃고 다 저렇게 후회만 가득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지금은 그냥 조그만한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하시는 분이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 제가 실제로 만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님도 이제 박사잖아요. 이제 박사의 길을 걸을 거잖아요. 얼마나 잘난 엘리트입니까? 근데 남자가 고졸이면은 이 세상살이에 대한 어떤 인간의 가지고 있는 세상의 벽을 크게 느낄 거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케이스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특히 부모님이 이 두 분의 관계를 잘 축복 안 해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어른들은 이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공한 케이스가 있죠. 성공한 케이스는 뭐냐면 자 봐봐요. 님은 공부 잘하고 미국 박사지만 남자는 고졸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조건에서 딱 봐도 이제 남자가 많이 벌어오지 못하는 돈과 그리고 남자의 사회적 지위, 그런 학벌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눌릴 수 있어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님은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종이를 한 장 꺼내셔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끌적끌적 낙서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 남자에게 무엇이 끌리는가, 그리고 이 남자랑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남자에게 우러러볼 만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남자가 너무 잘생겼어, 뭐 그것도 우러러볼 수 있습니다. 남자가 너무 재미있어, 날 너무 행복하게 해줘, 너무 유머 감각이 뛰어나,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신앙생활 하신다면은 신앙이 너무 뛰어나서 이 남자랑 살면은 내가 절대로 그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 그것도 굉장히 좋은 어떤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님이 이 남자랑 잘 돼야 하는 그 이유를 찾으셔야 돼. 반드시 이거를 누가 님을 몰아붙이고 주변 사람들이 님을 그 궁지에 모은다 하더라도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강하고 확신을 가지고 난 이 남자야 라고 님이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러러볼 만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님은 이 사랑의 레이스에서 끝까지 가실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너무 현실의 어떤 벽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내드린 숙제를 가지고 자, A4 용지 하나 끊으셔가지고 이 남자를 내가 우러러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확실한 이유를 찾으세요. 그 확실한 이유를 찾았다면은 이제 같이 이제 미국에 가는 플랜을 짜셔도 좋겠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딱히 남자를 막 우러러볼 만한 뭐 강력한 거를 못 찾겠다 그러면은 사실 이 굉장히 비극적인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저는 응원 드려요. 왜냐면 이렇게 잘된 케이스도 제가 본 적이 있잖아요. 잘된 케이스도 있고 안 된 케이스도 이제 봤기 때문에 그걸 다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 포인트는 님이 이 남자에게서 우러러볼 수 있는 그 포인트를 발견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